안녕하세요, 이지은 코치입니다. 오늘도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,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제 채널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. 이번 미션은 바로 나만의 한 문장 미션입니다. 육아는 늘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도 육아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육아가 쉬워지질 않지? 왜 이렇게 매번 힘들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는 항상 조금씩 커 나가고 자기만의 발달 과정을 겪으면서 항상 새로운 그 발달 과정에 도전하고 있잖아요. 그거에 맞춰서 엄마도 똑같이 새로운 부모의 자질을 갖춰야 되고 또 도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 노릇이 그렇게 늘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쉽지 않은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뿌듯함을 안겨주는 거, 그만큼 또 많은 기쁨을 주는 게 부모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. 아이를 키우는 일이 당연히 항상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.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도전을 해야 되고 나의 것을 조금 포기하면서 나보다는 아이를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과정이 부모 노릇의 어떤 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모 노릇을 한다는 거, 이런 훈련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해주는 것에 나만의 한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제 내면 아이 치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순간이 있거든요. 사람마다 다 자기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정말 완벽한 아이여야만 했던 사람은 부모가 돼서도 자기도 모르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완벽주의를 내려놓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내면의 치유도 하지만 자기 핵심 상처에 닿는 순간에는 또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. 나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어떤 한 문장이 있으면 그 응급 상황에, 정말 내가 흔들리는 그 상황에 조금 덜 흔들릴 수 있거든요. 사람마다 정말 다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문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놀아주려고만 하면 갑자기 쌓여있는 집안일 거리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. 빨래도 저렇게 많이 쌓여있고 설거지도 아직 안 돼 있고 갑자기 막 먼지들이 막 보여. 여기 왜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지? 이건 왜 이렇게 더럽지? 당장 이 선풍기를 막 닦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아이랑 놀아주지 못하고 항상 아이한테 조금만 기다려. 엄마 이거 설거지하고 해줄게. 엄마 이거 빨래 널고 놀아줄게. 엄마 뭐 이것만 하고 놀아줄게. 이러면서 계속 아이를 기다리게 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집안일로 도망가고 있는 거더라고요. 아이랑 놀아주는 게 너무 귀찮고 나는 놀아보지 못했던 그런 상처가 떠올라서 너무 이 마음도 부대끼고 나는 혼자 놀았는데 얘는 왜 혼자 못 노나 하면서 이런 분노도 올라오고 그리고 혼자 있어야 했던 나의 상처도 떠오르고 놀아준다는 이 행동 하나에도 제 안에 얽혀있는 감정이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집안일로 도망갔던 거예요. 너무 많이 아이를 기다리게 했고 아이를 외롭게 했습니다. 저희 엄마도 똑같이 저를 그렇게 외롭게 했거든요.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고 저는 등 뒤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기억. 엄마는 항상 바쁘게 뭘 하고 있고 그렇게 소일거리로 하면서 외로움도 채우고 조그맣게라도 유능감도 채우고 하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있을 때 저는 너무 외롭게 혼자 방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물려줬던 그 상처를 나중에 보니까 나도 똑같이 아이한테 물려주고 있더라.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내가 엄마한테 물려받았던 상처를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해서 이제 에어컨에다가 제가 만든 문장을 하나 적어서 써놨습니다. 그게 집안일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질리도록 할 수 있다 라고 써서 붙여놨어요. 왜냐면 이 집안일은 사실 좋은 것도 아닌데 꼭 애랑 놀아줄 때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 회피하는 나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을 써서 적어놓은 거예요. 그랬더니 정말로 집안일로 도망가고 싶을 때 그 문장이 저를 도망가지 말자. 어차피 질리도록 할 수 있다. 나중에 아이 크고 나면 하고 싶은 마음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 풍비박산 나지 않으니까 이 집안이 막 엉망이 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의 집안일만 하고 최대한 아이랑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잡아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적어서 한번 붙여놔 보세요.
만약에 아이가 너무 못나 보이는 엄마라면, 아이 볼 때마다 쟤는 왜 저렇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, 왜 이렇게 못났어, 왜 이렇게 뭐 나 닮았어, 왜 이렇게 남편 닮았어, 이러면서 아이의 못난 구성만 보게 되는 어머님이라면 이런 문장도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내가 낳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를 낳았다. 그렇잖아요. 엄청나게 많은 정자와 그리고 내 난자가 만나서 나온 정말 최고의 아이잖아요. 계속 불량품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키우는 거랑 내가 낳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면서 기르는 거랑은 아마 마음이 천지 차이일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불량품으로 보는 눈을 고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적어 놓는 거죠. 이런 문장도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내 아이가 어떤 씨앗인지 모른다. 우리는 이 아이를 공부 잘하길 바란다거나 아니면 뭐 키가 크길 바란다거나 엄마가 틀을 세워놓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겁니다.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에요. 이 시대마다 선호되는 기질이 다르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다 저마다 각자 개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잖아요.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른다고 원숭이니까 개구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물고기는 수영을 잘하고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 아이가 물고기의 씨앗을 갖고 있는지 원숭이의 씨앗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. 근데 원숭이가 좋은 거야 이러면서 나무 타기를 가르치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어요. 죽을 때까지 부모가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나무를 못할까, 왜 이렇게 나무를 못할까 이러면서 스스로를 미워하다가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갈 거 아니에요. 자기가 수영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, 물속에서 헤엄을 너무 잘 칠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주어진 대로 본성대로 그 삶을 기쁘게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 너무 슬픈 거잖아요. 우리도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. 우리 어머님들도 이제 막 40 넘어서 진짜 내 삶을 찾겠다면서 공부하시고 이러잖아요. 근데 우리 아이는 40이 돼서 그 길을 갈 필요 없잖아요. 우리처럼. 우리야 원숭이 돼야 된다. 그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이제서야 지금 내 길을 찾아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지켜봐 주자는 거죠. 그리고 이런 말도 좋을 것 같아요. 내 아이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.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.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귀찮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방치돼서 자라신 분들, 아이를 키우는 일이 되게 가치 없다고 엄마가 생각해서 자식에게도 똑같이 물려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어떤 분들은 너는 결혼해서 애 키우지 마라. 애 키우면 인생 종치는 거다. 너는 네 삶을 살아라.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했다고 해봐요.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사랑으로 말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뜻은 나는 너 키우면서 내 인생을 너무 희생해서 내 삶을 살았다면 더 행복했을 거야.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그 안에 깊은 내면에는 엄마는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어 라는 마음이 또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되게 가치 없는 일이야, 기쁨이 없는 일이야 라는 걸 갖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이를 키울 때도 그 아이가 귀찮게 느껴진다는 거죠. 이게 가치 없게 느껴지고 이게 불행한 그런 삶이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귀찮은 분이라면 이렇게 써놓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귀찮음을 넘어서는 일이다. 우리 정말 일상에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행위들은 다 귀찮음을 넘어서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거든요. 귀찮음을 무릅쓰고 아이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. 아이가 자전거 타러 나갔을 때 귀찮음을 무릅쓰고 아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러 나가는 거.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들이 다 사랑이잖아요. 사랑은 이런 귀찮음을 넘어설 때, 그래서 행동할 때, 그때 아이들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문장도 좋을 것 같아요. 사랑은 의지이고 행동이다. 같은 맥락에서 이 문장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문장은 어때요? 아이는 내가 이 생에 초대한 손님이다. 내가 초대한 손님이잖아요. 근데 내가 초대해놓고 귀찮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손님을 모신 이 호스트로서 예수님같이 귀한 손님을 모셨으니까 적어도 손님에 대한 귀한 대접을 해야겠죠. 그리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. 우린 말로 하는 건 너무 쉽죠. 말로는 사랑해 사랑해 그럼 사랑해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쉽지만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.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운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적어놓고 나면 그냥 말로 대충 때우고 싶을 때, 귀찮을 때 조금 더 행동하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.
그리고 만약에 자주 화를 내는 엄마라면 이 문장도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아이의 베이스 캠프다. 아이는 힘들 때, 외로울 때,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에게 올 수 있어야 됩니다. 근데 부모가 그러려면 안전한 부모가 되어야겠죠. 베이스 캠프는 안전해야지 돌아올 수 있잖아요. 근데 막 화를 내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적어놓고 나는 아이의 따뜻하고 포근한 베이스 캠프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대접한 대로 아이는 세상에서 대접받는다. 자기한테 익숙한 세상을 산다는 거 아시죠?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주 귀한 존재로 비춰줬다면 그런 대접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대접해주는 곳으로 갑니다. 그런 대접을 안 해주면 왜 나를 하찮게 대접하지? 여긴 좀 이상하네 하면서 이동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비난하고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늘 채찍질했다면 나는 그런 대접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대접해주는 곳에 머물게 돼요.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만약에 너무 자주 화를 내고 있다면 이렇게 적어놓는 것도 나를 조금 반성하게 되는 그런 문장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죄책감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 희노애락은 모두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. 이 문장도 좋을 것 같아요. 죄책감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아이가 울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저도 그랬고요. 그래서 이 희노애락이 전부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눈물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 있고 또 분노는 자신의 경계를 표현하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런 감정들 자체가 내가 받아들이기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엄마가 그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.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을 그냥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. 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엄마가 옆에서 같이 대응을 해주고 함께 있어줘야겠죠. 근데 감정에 너무 내가 압도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. 아니면 막 화를 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감정은 온전하다라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이제 행동할 여유가 생깁니다. 그리고 이 문장도 좋을 것 같아요. 내 아이는 반드시 잘 자랄 것이다. 부모님이 믿는 대로 자란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잘 자랄 거라고 믿고 바라봐주면 아이는 정말 잘 자라는 거죠. 항상 근심 걱정으로 바라보면 아이는 나는 부족한 아이야 라고 믿으면서 자라겠지만 엄마가 항상 감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아이는 난 진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도전을 하고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 문장도 좋을 것 같아요. 모든 삶의 고통에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. 우리가 만나는 고통에는 성장할 만한 그런 거리가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고통이 찾아오는 거고 고통을 겪고 나면서 항상 사람이 성장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랑 같이 있는 이 순간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항상 그 순간 아이와 엄마가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문장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모두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. 그럼 죄책감이 좀 덜하겠죠. 이런 문장을 보면 우리 엄마가 다 처음이잖아요. 아이도 이 생이 처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. 실수를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그래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실수는 당연히 누구나 하는 겁니다.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다음엔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까.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. 실수 없이 어떻게 배우겠어요. 실수를 해야 배우죠.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. 이 문장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장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나만의 문장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나한테 잘 맞는 문장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포스트잇으로 컴퓨터에 붙여놓으셔도 좋고 저처럼 K4 용지에 써서 에어컨에 붙여놔도 좋고 아무데나 붙여놓으시면 볼 때마다 나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사람이 항상 빠지는 함정이 빠지거든요. 사람이 그 상처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상처에 늘 근처에 이제 머물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빠지는 함정이 늘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그 문장을 잘 찾으셔서 적어놓고 흔들릴 때마다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를 잡아주는 한 문장, 저는 이런 문장으로 했어요.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아이 잘 키우려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. 제가 너무너무 응원합니다. 저는 육아만큼 아이를 키우는 일만큼 대단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일 하고 계신 겁니다. 해도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늘 새로운 도전하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